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병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 연말연시를 잘 보내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자리는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직원들과 회식 시간을 정하면서 밤 대신 낮에 가기로 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저녁 시간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휴식 등 본래 생활 리듬을 흐트리지 말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아니면 좋은 공연을 함께 볼 수도 있고 체험장 같은 것을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직장에서 상사 일방적인 선택에 따른 회식, 그래서 일의 연장선으로 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오늘도 저는 많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많이 듣는 레파토리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 역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고 하세요. 이 지점에서 저는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 회식이나 업무상의 술자리는 100번 양보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서 장소나 이벤트는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목소리 큰 친구? 돈 많이 내는 친구? 왜 나는 아닐까요? 자, 여기 재밌는 이론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앵커 효과라는 거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앵커는 ANCHOR, 즉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닻을 말합니다. 닻을 내린 배는요, 크게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돼서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편향 효과 또는 왜곡 현상을 말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말이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바로 앞서 들은 또는 초기에 접한 정보에 집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닷 이론이라고 하느냐고요?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닷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여러분이 처음에 접한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서 그 이후의 판단에 왜곡 또는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누군가 제시한 기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조금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앵커링 효과를 활용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음료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인들과 레스토랑을 가서 주문을 하다 보면 그닥 마시고 싶지 않은 음료수를, 그것도 꽤 비싼 가격의 음료수를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여럿이서 자리를 앉아서 주문을 하게 될 때 잘 차려입은 웨이터분이 제게 지그시 눈길을 보내면서 물어보십니다. 이때 멘트가 좀 이상해요. 음료 시키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음료는 무엇으로 할까요? 입니다. 아주 당연히 꼭 시켜야 할 것처럼 말이죠. 사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꼭 음료나 주류를 함께 하진 않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내 앞에서 주문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역시 하나 둘씩 음료를 주문하고 있고, 또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연이어 음료를 주문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주문을 하게 돼요. 술을 마시지 않으니 평소 입에 잘 되지 않는 주스나 탄산음료에서 굳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 환자분들에게 음료수 조심하라고 항상 강조하는 제가 말입니다. 자, 이때 최초로 저는 음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기 힘든 것은 왜일까요? 앞서 음료수를 줄줄이 시킨 동료들과 꼭 시켜야 되는 품목같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직원분의 닻에 걸려버린 거죠. 저는 거기서 시킬 건지 말지가 아니라 수많은 주류와 음료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는 한계로 선택의 폭을 대폭 줄여놔버린 겁니다. 환자분들이 곧잘 말씀하시는 변명 중 하나가 모임이라 어떻게 나만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데요. 사실 남들이 그닥 염두에 두지 않을 뿐더러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닷,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점이 한번 되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어또는 나는 탄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물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외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확실히 차 있다면, 그리고 일단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냉큼 먼저 선언을 해버린다면 일행 중 한두 명은 나도 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벌써 여러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자, 결론 내려보죠. 단내림 효과 또는 정박 효과를 거꾸로 잘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연말 연시 모임의 비만 위험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겠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하려면 초반에 나에게 유리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서 그 기준 범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닻을 쳐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 알코올과 고지방에 빠진 12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갈 게 아니라 새로운 닻의 역할을 하는 것, 내 의도대로 남을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자, 그 주인공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대리님이 다시 소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대리님의 노하우 중 하나가
주위에 다이어트 집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거죠. 저 다이어트해요, 운동해요, 술 안 먹어요 등등 평소 선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동조하는 동료들 한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꼭 방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이 뭘 그래 유난하게, 내일부터 해, 오늘은 먹지. 근데 사실 이분들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닐 겁니다. 당근 내 몸 걱정도 1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 하기 못하니까 연약한 의도가 보이는 집단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이론을 꼭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이없이 남의 탓에 속수무책으로 딸려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